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스타그램 노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찍었던 여러 인스타그램 관련된 동영상에 달린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인스타그램의 노출이 갑자기 확 줄었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의 노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 노출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사이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인사이트를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계정이 이 프로페셔널 계정이나 아니면은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변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페이지랑 연동을 시켜서 이 인스타그램의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계정 부분에 이 바꾸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게시물마다 이제 인사이트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게시물에 세 가지 이 노출에 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죠. 그래서 이 도달과 노출 요 차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달은 한 명한테 한 명한테 도달된 걸 메시지가 전달된 걸 이야기하고요. 노출은 한 사람한테 여러 번 이제 컨텐츠가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도달은 몇 명한테 갔는지를 볼 수 있는 수치고요. 노출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뭐 세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는가, 요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도달과 노출의 차이인데요. 우선 이 노출, 인프레션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은 네 가지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출 부분에 보면은 우선 첫 번째가 홈, 두 번째가 프로필, 세 번째가 탐색, 탐색 탭, 그리고 네 번째가 해시태그,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이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우선 홈이라는 홈의 수치가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가장 홈이 가장 수치가 대부분 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홈은 뭐냐면, 홈은 우리 내 팔로워들이 타임라인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인스타그램 메뉴에 이제 집 모양의 홈 버튼이 있는데, 그 홈에서 내 팔로워들이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팔로워들만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홈은 팔로워들의 뉴스피드 영역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팔로워들이 언제 뉴스피드를 가장 많이 확인을 하는가, 이것도 인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포스팅 타임을 정하셔서 그때에 발행을 해주셔야 홈에서 많은 노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임라인이 다 여러 타임라인들이 팔로잉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테니까 눈에 띄는 그런 컨텐츠를 올려야, 그래야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 내 거를 보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선 홈 부분을 늘리려면 팔로워들이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팔로워들의 최상의 포스트 타임, 그리고 눈에 띄는 컨텐츠, 요 두 가지를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뭐냐면 내 프로필에 접속 후에 내 프로필에 있는 게시물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프로필에 들어왔을 때 포스팅이 예쁘게 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팅의 일관성이 필요하고요. 이걸 위해서는 뭐 무드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의 이 계정에 뭔가 이제 타임라인을 내 게시물들을 예쁘게 꾸며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필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또 유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탐색 탭이 있는데요. 탐색 탭 같은 경우는 돋보기 모양 있는, 인스타그램 메뉴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죠. 그 돋보기 모양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제 저장해놨던 거라든지 내가 주로 검색했던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탐색대에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관심 기반이기 때문에 내 팔로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탐색 탭에 잘 노출이 되는 컨텐츠의 유형은 뭐 이미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동영상이 좀 더 탐색 탭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 탐색 탭에도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요. 이 홈 영역에 나오는 스토리와 탐색 탭에 나오는 스토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홈 영역에 나오는 거는 내 팔로워들의 스토리들을 볼 수 있는 반면에, 탐색 탭에는 같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내 그 팔로워가 아니더라도 이 스토리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유입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해시태그가 있죠. 해시태그는 뭐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검색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탐색 탭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시태그에서는 해시태그로 검색을 했을 때 인기 게시물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최신 게시물에 노출되는 그런 전략을 짜셔도 되겠죠. 근데 최신 게시물에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그 많은 사람들이 최신 게시물에 올리기 때문에 사라질 가능성도 높고, 또 이제 인기 게시물과 최신 게시물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돼서 최신 게시물에 최신 게시물에 노출해서 노출량이 늘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기 게시물에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최신 게시물도 하나의 전략으로 둔다면, 그러면 해시태그를 최신 게시물에 노출되는 해시태그, 그리고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수 있는 해시태그, 이렇게 나눠서 해시태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이 알림, 노티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혹은 DM을 통해서 그 게시물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저장해놨던 게시물에서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 태그가 돼서 태깅을 통해서 게시물로 들어오는 분들, 혹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외부에서 타고 들어온 분들, 리퍼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타고 들어온 분들, 그리고 또 비즈니스 쪽 하시는 분들은 샵 있죠. 샵, 요즘 이제 샵탭 굉장히 이것도 한 번 더 다루긴 할 텐데, 이 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기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을 잘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켰을 때의 노출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뭐 노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건데, 홈, 그리고 프로필, 탐색 탭, 해시태그, 기타, 이 영역에서 우리가 이 각 요소를 잘 신경을 썼을 때 노출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여기에서 뭔가 이제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노출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보통은 노출이 확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그 팔로우의 구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팔로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시태그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최상의 포스트 타임을 놓치거나, 아니면 그때 우리 팔로워들이 잘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날이라든지 뭐 휴일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컨텐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팔로워가 한 그래도 10,000명 이상 됐을 때에는 이제 홈도 홈인데 해시태그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해시태그의 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서 섀도우 밴이라든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노출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10만 명 이상 뭐 이렇게 쭉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분들은 다시 또 홈 영역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해시태그에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팔로워의 수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분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모가 점점점 커지니까 아무리 인게이지가 높아도 해시태그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팔로워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노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외부에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노티스를 통해서 나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들은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또 이제 노출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노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선 노출에 대한 요소를 파악한 후에, 5가지 요소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게끔 컨텐츠를 올리실 때 시간이라든지 컨텐츠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걸 신경 써서 올리면 노출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는 내년에 혹은 올해 말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